나중에 맨 마지막에 피해보는 것은 전부 다 자국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신고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자체 규정에 따라서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고 했다가 거주를 안 한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래 몇 년 전부터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수면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수면 위에 올랐는데요. 자, 그 이유는 공정성의 문제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잠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또 해결 방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항상 공지사항이 있죠. 라이브 공지가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이충민의 부말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을 안 했지만 이놈이 어떤 얘기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 매주 수요일날 8시 이충민의 부말리 라이브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이 기회,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 중국인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대출 규제로 내국인 매수가 30.1% 급감한 사이에 외국인 매수는 17.5% 오히려 증가를 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중국인은 최다다. 여야 정치권은 뒤늦게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도대체 한국의 부동산을 얼마나 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700건 정도 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충남, 부산, 경남.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은 서울 수도권에 쏠려 있고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그 다음에 인천과 충남, 부산, 경남.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드시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지역들의 집을 살까요? 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집을 사서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에서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고 매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제일 많이 매입을 하는지 살펴보면요. 56%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100억대 부자가 5,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빈부의 격차도 크지만 그만큼 돈이 많다. 우리나라 부자는 부자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중국인들은 해외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거나 이민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본인은 못 가더라도 자기 자녀 세대에 이민을 보내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매입을 많이 하는 순서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리워서 아니면 한국이 부동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시장도 상당히 많이 진입이 돼 있죠. 검은머리 외국인이. 그래서 한국 부동산도 이런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한 군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도 실질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8%는 기타 일본에서도 매입을 하고 있고요. 여러 이제 나라에서 한국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매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에 열광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그 외국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그 세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수 한번 보시면은요. 2024년 6월에 9만 5천 가구밖에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10만 가구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보유하는 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하는 거,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지금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IMF 이후에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원래 외국인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허가제였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됐고 그 허가받는 목적과 이유를 지자체에 제출을 해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이 이제 IMF가 끝나고 나서 외국 자본 투자 자본이 지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신고제는 뭐냐면요. 성계약하고 그냥 나 산다 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요건에 맞춰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산다 라고 그냥 보고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규제는요. 집값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주담대가 6억이죠. 6억이에요. 자, 생애 최초 주담대는 LTV 70%. 주담대 이용 시 또 이게 뭐가 있어요? 6개월 내에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은 어떤 차별이 있나? 공정성에 왜 문제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이용 시에 6개월 내 전입 의무. 한국인은 있죠. 내국인은 있고 외국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한도 제한. 자, 우리나라는 있죠. 당연히 한도 6억이죠. 자, 외국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해도 다주택 여부 외국인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죠. 내국인은 있지만 외국인은 없습니다. 이래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요,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대출이요, 한국에서 대출 안 해줘도요, 외국에서, 만약에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국 부동산을 산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출 규제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가져와서 한국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자를 더 자극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국의 부동산을 사요. 외국인도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허그 보증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세자금 대출로 이제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게 뭐 하락을 한다던가 하면은 보증금 그냥 방어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휙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사고는 전세 보증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부터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또 아파트, 지방에 있는 아파트,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한 지역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비아파트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전세 보증금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전하고 빌라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높거나 이런 지역에서 무조건적으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라고 또 용빼는 재주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사건을 보면은요. 2021년도에는 5억밖에 안 됐습니다. 3건. 단 3건이죠. 22년도에도 3건. 금액은 오히려 1억이 줄었어요. 하지만 23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23건. 53억으로 몇 배가 올랐습니까? 8배, 9배가 올랐습니다. 24년도 작년에는 8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제 8월까지 가져왔는데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61억이에요. 23건에 61억. 보증 사고는 23년도에 일어난 23건과 똑같지만 8달 동안 일어난 보증 사고 금액은 61억 4천으로 훨씬 더 늘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세 보증금이 그만큼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금액도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24년도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은 이게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들이 전세 보증 사고들, 그 다음에 이런 불법 거래들이 또 외국인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액이 5년간에 1516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A씨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A씨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38억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샀대요. 그런데 편법 증여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가족 구성 정보 파악이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는 점. 자, 그리고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 행태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다. 사례를 보면은 외국 국적의 비매수인은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 보증금 및 사업소득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해당 건은 해외 소득 자금의 불법 반입 의심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불법 행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이제 제가 뭐 지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다운타운을 제가 며칠 동안 여행을 했었고요. 친한 형님인데 그 형님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호텔 시행 시공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밴쿠버의 부동산 그 임장을 하면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집이 거의 한 60% 이상입니다. 지금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가서 그 시장이 초토화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자본이 들어오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피해보는 것은 전부 다 자국민, 내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예를 들면요. 10억짜리 대저택,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요. 중국인들은 절대 그 집에 입주하지 않습니다. 10억이었던 집을 중국인이 삽니다. 그거를 같은 중국인한테 15억에 팔아요. 비워놨다가. 그러면은 그 15억에 산 중국인은 다른 또 지인 중국인한테 20억에 팝니다.
20억에 산 중국인은 또 30억에 팔아요. 그러면은 10억짜리가 30억으로 올라가는데 불과 2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0억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캐나다 자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어느 나라든지 주택 공급은 느려요. 인허가 절차뿐만이 아니라 시공 절차,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하려면 조합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느립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자국민들은 우려를 하겠죠. 또 거기도 영끌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패닉바이, 그 다음에 벼락거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차를 타죠. 30억에 자국민들이 삽니다. 그거를. 자국민들이 다 감수를 해요. 그러다가 중국인들 싹 규제하고 빠져나가니까 그게 뭐 2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자국민들이 그냥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은 그래 니네가 샀으니까 니네가 감당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사전에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단속은 한계가 있죠. 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 3건 확인했대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이 같은 부동산 중에 인테리어,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실제 영업을 확인되지 않은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한 건에 대해서 이행명령 조치를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외국인이 사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살려면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신고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자체 규정에 따라서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고 했다가 거주를 안 한 거 당연하죠. 이거는 뭐 외국인이나 내국이나 이거는 뭐 선제 점검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예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저 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맨날 국회에 상정만 해놓고 통과는 못 시키고.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지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3년 이상 실거주 의무화시키겠다.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취득세 가산세 등 처벌 가능성을 포함시킨다. 법안에.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허가는 필수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부동산을 살 수 있으면 그 조건과 비슷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관계상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도요,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고, 토지는 60년을 임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물만 사는 거거든요. 건물만.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다 사죠. 자,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살면 건물만 사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물만 있는 부동산이 없죠. 집합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막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는 부동산을.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쇼핑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지금도 좀 빠른 건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좀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호주나 그 다음에 캐나다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먼저 한번 쓰나미를 휩쓸고 간 나라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빨리 좀 통과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고 외국인들한테 이제 부동산을 파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경각심을 갖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고 방어를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